네, 미국의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의 한반도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추진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 논의는 예상보다 훨씬 더 긴박한 흐름을 보일 것으로 관측됩니다. 미 국방부는 정례 브리핑에서 사드, 즉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한반도 배치를 최대한 조기에 구축한다는 구상을 밝혔습니다. 한국과 미국이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협의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뒤 이틀 만입니다. 이는 배치 장소 선정 등 사드 배치와 관련한 기초적 문제에 대해서는 한미 간의 공감대가 이미 형성돼 있고 협의의 초점이 신속한 배치가 될 것임을 시사하는 것으로 풀이됩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 문제를 협의할 한미 공동 실무단이 오늘 출범했습니다. 이 미국 내에서 여소야대로 재편된 4.13 총선 결과가 사드 배치에 영향을 미치지 않겠느냐는 목소리가 나왔습니다. 현지 시간 14일 미 하원 군사위원회 청문회에서 한국의 총선 결과가 사드 협의에 미칠 영향이 질문으로 던져졌습니다. 하지만 이미 배치 쪽으로 방향을 잡은 한미 간 협의가 틀어질 것으로 보지 않는다는 게 미국 정부의 답변입니다. 그러면서 한미 양국이 사드 포대가 들어설 부지 선정 문제와 비용에 대한 회의가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방부가 사드를 오는 6월 안에 평택이나 군산, 대구 중 한 곳에 배치할 것으로 보입니다. 중국이 연일 반발하고 있지만 크게 고려하지는 않을 것으로 보입니다. 한반도 사드 배치 문제를 논의하기 위한 한미 공동실무단의 첫 회의가 국방부에서 열렸습니다. 한미 공동실무단은 앞으로 사드 배치 장소와 시기, 비용 등을 협의해 나갈 예정입니다. 장소가 확정되면 미국 텍사스 기지에 배치된 사드 체계를 옮겨올 것으로 예상돼 연내 배치도 가능한 상황입니다. 중국 정부가 한국과 미국이 공식 논의에 들어간 사드의 한반도 배치 문제 철회까지 요구하며 반발 수위를 높이고 있습니다. 사드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시끄러운 걸까요? 사드는 당초 미국의 BMD, 즉 탄도미사일 방어체계 하나로 사거리 1000에서 3000km에 이르는 적의 준중거리 미사일에 맞서기 위해 설계된 무기입니다. 대기권 밖에서 정점을 찍고 떨어지는 적 미사일을 고도 40에서 150km 사이에서 격추한다는 겁니다. 사드는 과연 한국의 안보에 얼마나 도움이 될 수 있을까요? 미 의회 조사국이 지난 2013년 발간한 조사 보고서입니다. 남한은 북한과 너무 가까워서 미사일이 낮은 궤도로 날아 몇 분 안에 도착할 것이기 때문에 사드의 효용이 크지 않을 것이라고 돼 있습니다. 북한의 남한 공격용 주력 미사일은 KN-02 단거리 미사일인데요. 이 고도 50km 아래에서 찍고 내려오기 때문에 이 사드의 요격 권역 아래를 지나게 됩니다. 또 북한 전방에 숱하게 배치돼 수도권을 겨냥하고 있는 이 장사정포 또한 이 사드와는 관계가 없는 무기들입니다. 그런데 북한의 이런 포와 미사일은 1시간에 10,000발을 날린다는 말이 있을 정도로 양도 엄청나거니와 고도가 낮기 때문에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로는 막을 수 없습니다. 그러자 국방부는 북한이 노동미사일로 남한을 공격할 수 있다면서 사드 배치가 필요하다는데 군 당국은 북한이 중거리 노동미사일의 사거리를 줄여 발사할 경우 남한을 타격할 수 있을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북한 노동미사일의 최대 사거리는 1,300km. 이 미사일은 오키나와에 있는 주일 미군 기지를 사정권에 두기 위해 개발된 것이라는 게 지금까지 정설이었습니다. 하지만 발사 각도를 70도 이상 높여 발사하면 부산과 대구, 대전은 물론 서울로도 발사가 가능하다는 겁니다. 결국 사드 미사일 같은 고고도 미사일이 필요하다는 주장입니다. 하지만 여러 군사 전문가들은 이 같은 설명이 이론과 가설로만 가능할 뿐 현실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합니다. 지난 2014년 1월 유승민 의원이 주최한 토론회에서 공군 방공유도탄 사령부 이동원 대령은 발사각을 높이 쏘는 러프티드 방식은 비행시간이 길어지고 탄도탄 감시 추적이 용이하며 비행 자세 제어가 어렵고 또한 상승 단계에서 요격당할 가능성 때문에 핵탄도 공격 방식으로 채택할 가능성이 희박하다고 증언한 바 있습니다. 미국의 저명한 핵 미사일 전문가인 MIT 공대 시어도어 포스톨 명예교수가 인터뷰에서 이번 북한의 장거리 로켓은 상공에서 탄두와 로켓 몸체가 조각 나도록 진화해 사드로는 요격 가능성이 낮다고 잘라 말했습니다. 북한이 탄도미사일을 조각으로 분해할 기술력을 갖추고 있다는 것은 이번 로켓 발사로 입증됐습니다.
사드 요격기는 이 조각들과 실제 탄두를 분간해낼 수 없을 것입니다. 최근 우리 국방부가 14차례에 걸친 실험으로 사드의 효용성이 입증됐다는 주장에 대해서도 멈춰있는 표적을 대상으로 실시해 무의미하다고 반박했습니다. 그러면서 한국의 방공망 구축에 사드 기술은 전혀 도움이 안 될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사드의 기술은 전혀 도움이 되지 않을 것입니다. 포스톨 교수는 특히 사드 레이더는 기술적으로 중국에 대항하는 미국의 미사일 체계의 연장선상에 있다고 강조했습니다. 2013년도에 우리 국방부가 미국의 사드 포대를 시찰하고 그 사드 운영 현황을 정확하게 수도권 방어에 대해서는 시뮬레이션 결과를 전혀 내놓지 못했어요. 그러니까 수도권 방어에는 사드가 전혀 무용지물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국방부가 오늘 군사적 효용성에서 미국 측 기준을 중요시하게 될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사드 배치가 결국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데 주된 목적이 있는 것이 아니냐 이런 해석이 나올 수 있어서 논란이 일고 있습니다. 사드의 군사적 효용성이 한국 기준인지 미국 기준인지에 대한 국방부 대변인의 답변입니다. 미 측의 기준을 가장 중요시 판단하게 될 겁니다. 왜냐하면 주한미군이 운영하는 거기 때문에 주한미군을 보호하려는 미국 측 입장을 우선적으로 반영하려는 게 아니냐는 해석을 낳았습니다. 결국 북핵보다는 미국의 동북아시아 군사전력에 따른 것 아니냐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고도 미사일 방어체계 사드의 주한미군 배치에 지속적으로 반대 의사를 나타냈습니다. 사드의 눈이라 할 엑스밴드 레이더의 탐지 최대 거리는 3,000에서 4,000km. 중국 동북부와 러시아 일부까지 들여다보는 만큼 중국으로선 턱 밑에 칼날이 있는 것이나 마찬가지라고 평시에도 미사일을 비롯한 주요 전력과 움직임이 속속들이 노출될 수밖에 없다고. 일본에 설치된 엑스밴드 레이더 2부대와 한국에 설치될 사드의 영향권을 분석한 뒤 사드는 결국 중국의 대륙간 탄도미사일을 무력화시키려는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의 고고도 요격 시스템 사드의 레이더입니다. 문제는 사드 레이더라는 게 같은 하드웨어여서 소프트웨어만 바꾸면 얼마든지 종말 모드에서 전진 배치 모드로 전환할 수 있다는 겁니다. 이렇게 되면 우리는 북한 미사일은 막지 못하고 미국을 공격하는 중국과 북한 ICBM의 발사 초기 좌표만 미국에 알려주는 역할을 맡게 됩니다. 사드 레이더를 통해 수집된 정보는 미국은 물론 주일 미군을 통해 일본에까지 즉각 공유됩니다. 사드가 미사일 방어망, MD라고 하는 거대한 네트워크의 일부라고 불리는 이유입니다. 한국이 사드를 통해 MD에 사실상 편입되면 미사일 정보를 기초로 한 한미일 삼각 군사동맹이 완성되고 이 동맹은 북한뿐 아니라 중국과 러시아까지 겨냥할 수 있게 됩니다. 사드 배치를 중국과 러시아가 반대하고 미국과 일본이 환영하는 이유입니다. 미국은 이 때문에 조지 부시 대통령이 당선된 2001년부터 한국을 MD에 끌어들이기 위해 애써왔습니다. 그러나 역대 한국 정부는 미국의 요구를 애써 모른 척하며 MD 참여를 회피해왔습니다. 그러나 박근혜 정부는 지난해 연말부터 MD 편입 쪽으로 급선회했습니다. 첫 번째 조치는 지난해 12월 28일 있었던 한일 정부의 위안부 문제 합의입니다. 위안부 문제는 미국이 추진하는 한미일 삼각동맹의 최대 걸림돌이었는데 한국이 스스로 이를 치워준 셈입니다. 며칠 뒤 북한이 핵실험을 하자 국방부는 한미일 삼국 사이의 미사일 정보를 실시간으로 공유하는 채널을 구축하겠다고 발표했고 곧이어 북한이 위성을 발사하자 기다렸다는 듯 미국과의 사드 배치 협의를 발표합니다. 그럼 미국 MD는 기본적으로 북한을 빌미로 하지만 실제로는 중국을 타깃으로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또 미국은 중국하고 군사적 대치를 해야만 할 상황으로 점점 다가가고 있기 때문에 사드를 한국에 배치하는 것은 단순한 하나의 무기를 포대 하나 정도, 요격 미사일 부대 하나 정도를 한국에 두는 게 아니고 중국과 미국의 전면전에 우리가 우리 입장이나 우리의 이익이나 이런 것은 생각해 볼 겨를도 없이 바로 미국 쪽으로 들어가서 중국과 대결을 할 수 있는 매우 큰 위험을 갖고 있는 거죠. 사드가 들어오면요, 동맹의 성격이 전환이 됩니다. 그러니까 북한을 억제하는 동맹에서 지역 동맹으로 전환이 됩니다.
중국의 안보 이익에 큰 영향을 미치기 때문에 중국은 사드를 반대한다. 전례 없이 좋다는 한중 관계가 순식간에 한 가지 문제 때문에 파괴될 수 있다고까지 언급한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한국15는 한국에 사드가 배치되면 중국 인민해방군이 동북 지역에 군사력 배치로 대응해 한반도가 민감한 지역이 될 것이라고 예고했습니다. 이 과정에서 한국은 대국, 즉 미국과 중국의 게임에서 바둑돌로 전락할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존 케리 미국 국무장관이 북한이 비핵화만 되면 사드 배치는 필요하지 않다고 말했습니다. 왕이 중국 외교부장이 평화협정 없이 비핵화는 불가능하다면서 이 평화협정 병행 주장을 매우 강한 어조로 반복했습니다. Actually, ultimately, have a peace agreement with the United States of America that resolves the unresolved issues of the Korean Peninsula. 사드 배치를 강행할 경우 우리나라를 상대로 경제적 보복을 가할 수도 있다는 우려 섞인 전망이 커지고 있는데요. 가장 큰 우려는 무역 보복입니다. 또 중국계 자금이 우리 시장에서 빠져나갈 빌미를 제공할 수 있다는 분석도 있습니다. 중국인의 한국 관광 금지 조치도 생각할 수 있는데요. 벌써부터 사드의 예상 부지로 거론되는 평택과 대구, 경북 칠곡 등지에선 전자파에 대한 우려의 목소리가 나옵니다. 군은 100m만 떨어지면 안전하다는 입장을 내놨지만 지나치게 자의적인 해석이란 지적입니다. 사드의 핵심 장비인 고성능 레이더는 약 2만 5천여 개의 송수신 소자를 갖고 있습니다. 여기서 발생하는 강력한 전자파는 인체는 물론이고 각종 전자장비에도 유해한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때문에 미 육군 사드 운용 교범에서는 전투기 5.5km, 민항기 2.4km 등 안전 통제 거리를 정해놓고 있습니다. 특히 3.6km 안쪽으로는 허가받지 않는 사람의 접근을 금지했습니다. 사드 엑스밴더 레이더가 설치된 일본 교토부 교카미사키 기지. 주민 토지 강제 수용, 강력한 전자파, 발전기의 저주파 소음 등 심각한 주민 피해를 낳고 있었습니다. 기지에서 300m 떨어진 오화 마을에서 만난 한 주민은 기지 주변에 가면 구토와 어지럼증을 겪는다고 호소하는 이들이 있다. 밤엔 많은 이들이 발전기 소음 때문에 잠을 잘 이루지 못한다고 말했습니다. 이곳에서는 아이를 키울 수 없다고 이주한 주민들도 있습니다.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 사드의 배치 후보지로 거론되는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확산되고 있습니다. 주한 미군 기지가 있는 평택과 전북 군산, 대구 등지에서는 지방자치단체들이 앞장서 반대 의사를 나타내고 있습니다. 정치권 일각에서 강원도 원주가 주한미군의 고고도 미사일 방어 체계인 사드 배치의 유력 후보지로 거론되자 원주 지역이 발칵 뒤집혔습니다.